대전대학교 신문 기사를 세심하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죠. 24시 초대석, 오늘 초대한 초대 손님은 대전대 신문의 강하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학교 신문방송국에서 학생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18학번 강하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오늘 직접 소개해 주실 기사의 제목이 빈민촌에서 흘린 땀방울의 값진 의미인데요. 일단은 사진을 보니까 필리핀의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이고 또 이프가오 원주민들이 춤을 추는 사진도 보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다룬 기사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대전대학교에서 실시한 필리핀 해외봉사를 다녀온 수기문인데요. 저의 첫 해외봉사 경험으로 총 7박 9일의 여정인 빈민촌에서 흘린 땅방울의 가치를 진솔하게 담은 기사입니다. 네, 직접 체험을 한 거라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제가 다녀온 해외봉사는 필리핀 글로벌 서비스 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수업에서 배우는 지식, 기술, 태도들을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을 도모하는 봉사습의 일환입니다. 네, 신청 과정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처음에 SNS에 올라온 공지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바람에 다시 지원서를 작성하고 재신청을 했는데요. 저의 전공인 정치외교학을 최대한 어필하여 합격했습니다. 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이 되신 거네요. 해외 봉사이니만큼 여러 가지 준비 과정도 많았을 것 같은데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사전 학습이 총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 활동에서는 필리핀 글로벌 서비스 러닝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봉사활동 세부 일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활동에서는 필리핀 현지 탐방을 위한 팀 구성과 팀 빌딩 게임을 통하여 창의력 사고 징징 활동을 했습니다. 네, 사전 OT 때 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어요? 사실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서로 굉장히 어색한 사이였는데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군사학과, 국제통상학과, 의료경영학과, 행정학과 등등 저를 포함한 10명의 각자 다른 과 학우들이 모였기 때문에 낯선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는 했습니다. 네, 현재 가서는 그래도 금방 친해지셨죠? 네. 네, 필리핀으로 가셨는데 봉사를 갈 당시에는 1월이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었어요. 필리핀의 날씨는 어땠어요? 그 당시 필리핀은 건기라서 습도가 높은 더울 날씨였는데요. 처음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도시 발달이 잘 돼 있어서 놀랐었습니다. 네. 기사를 보니까 첫날의 일정은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이어서 탐방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곳을 방문하셨나요? 필리핀 사회적 기업인 휴먼네이처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휴먼네이처는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올리브영 같은 코스메틱 가게입니다. 휴먼네이처는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며 또 필리핀 내 저소득층 고용과 임금 안정에 주목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방문해서 저희는 필리핀에서 내수 공정 무역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기업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탐방이 끝나고 이제 현지에서 생활이 궁금한데 숙소는 또 어땠고 봉사활동을 하는 목적지는 어땠는지 여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봉사활동의 목적지는 필리핀 이프가오주의 키앙안이라는 마을이었는데요. 장장 마닐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9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키앙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계단식 논이 있기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유엔 개발 기구와 국제협력 기구인 스트모 분들이 지역 문화 보존을 위하여 힘쓰는 곳입니다.
네, 마닐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곳으로 가셨네요. 목적지에서 이제 숙소는 좀 어땠는지 환경도 궁금하고요. 해외 봉사에 관심 있는 학우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말씀 전해주세요. 숙소는 코딜리에라 자치주와 또 키앙한 주민 조직의 거버넌스로 이루어진 홈스테이였는데요. 틴단, 리완넨, 레나스 총 3곳의 홈스테이로 학우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각 홈스테이마다 집주인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홈스테이가 주는 분위기가 다채로웠고 새로웠습니다. 네, 그럼 강하연 기자가 묵었던 그 홈스테이 집주인분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었고, 그 집주인분의 따님이 또 마닐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딸 생각이 난다면서 안아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만나셨네요.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첫 일정은 마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을을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엔 되게 낯설었고, 아무래도 그날은 키앙한 마을의 시티모 분들의 지도로 전쟁 사당을 방문했는데요. 그렇게 마을의 역사도 알아보고, 또 학우들과 서로 적응하는 부분이 주가 되어서 떨리기도 했었고, 또 이제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날에도 일정이 있으셨는데,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보셨다고요?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계단식 논을 답사하였는데요. 네, 답사하면서 마을을 둘러보았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조별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로 봉사활동을 가셨으니까 일단은 현지의 분위기도 익히고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던 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봉사활동은 5일차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곳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좀 하신 건가요? 관광 마케팅과 지역 문제 또 의료 이 3가지 조로 나누었는데요. 키앙한 마을의 주민들, 농민분들, 지역 활동가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지역의 문제점들을 더 심도 있게 도출하였고 또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경고 문구 설치, 길거리 화단 가꾸기, 키앙한 초등 도서관 책 만들기 이 3가지의 활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마을분과 어떤 의논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도와드린 건데, 3가지 과제를 어떤 식으로 수행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우리 강 기자는 어떤 일을 맡으셨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제가 맡은 활동은 길거리 화단 가꾸기였는데요. 같은 조원들과 담당 교수님, 그리고 시티모분들과 함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다는 호수 주변을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더미들을 치우고 텃밭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다양한 꽃들을 심으면서 활동을 하였고, 이제 2번째는 키앙원 초등 도서관 책 만들기 활동이었는데, 이 조의 활동은 다른 조였는데 한국 전래동화인 흥분올부를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다음 직접 아이들 앞에서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주운전 경고 문구 설치였는데요. 이 활동은 다 같이 Dad's Drunk Driving, Mom's Tears라는 문구를 정하여서 직접 표지 판넬에 글자를 쓰고 페인트 칠을 했는데요. 마을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고 무사히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화단 가꾸기 활동이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체력을 쓰는 일이라 그날 팔에 알이 엄청 많이 베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에피소드는 없을까요? 또 다른 에피소드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날에 했던 바베큐 파티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시트모 분들 그리고 학생분들 다 같이 맥주 파티를 하면서 못 나눴던 담소를 나눈 시간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꿀맛이었겠어요. 인생에서 잊지 못할 기억 한 가지를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그냥 다녀오기보다는 어떤 목표가 없이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우리 강 기자가 세운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세운 목표는 저희 한계를 넘어서는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학습적인 부분도 크지만 처음에 봉사를 가기 전에 너무 겁이 났었는데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의 무한한 가능성을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그냥 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규율에 억압받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중한 추억과 경험까지 얻으셨는데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경험은 저의 전공을 살려서 국제주의 관점에서의 저개발 도상국들의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처음이었고 작은 영향력이었겠지만 21세기 글로벌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해외 봉사를 좀 다녀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외 봉사를 가고 싶은 학우분들에게 경험자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해외봉사라는 타이틀이 스케일이 크고 또 외국어를 무조건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활동에 대한 의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망사 가능하다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프로그램 지원을 앞두고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대로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학우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대학 생활은 곧 청춘이고 청춘은 곧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학우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봉사로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갈 때 꼭 챙겨야 할 준비물 같은 게 있다면 팁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대학생은 중고등학교 시기와는 다르게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먼저 학교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직접 찾아봐서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제 아무래도 선발이 돼서 봉사활동을 가게 된다면 여권은 꼭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현지 음식들, 그리고 그 계절에 맞는 옷들을 꼭 챙겨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의 첫 출연이신데요. 저희 출연 소감도 한번 부탁드릴까 봐요. 사실 출연 제의를 해주셨을 때 제가 감히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해도 될까 하는 부담감도 있었고 또 저의 기사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기사, 좋은 글 많이 쓸 테니까 저희 대전대학교 신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편안하게 경험담을 들려주셔가지고 저희도 막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르게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값진 경험담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출연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하연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24시 초대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